그럼 봅시다. 자, 학습상의 유익점이 나옵니다. 수학2에서는 이미 함수의 극한을 공부했었어요. 다만 수학2에서는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다룰 때 이미 연속인 애들, 즉, 다항함수인 함수에 대해서만 극한들을 구해보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수학 하를 배우면서 분수함수와 무리함수들도 다 다뤄봤고, 또 수학1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들도 삼각함수들도 배웠고, 또 미적분 방금에서 삼각함수의 좀 더 복잡한 형태들까지 정리, 식을 모양을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한 극한을 모두 배워봅시다. 그래서 함수가 수렴한다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하는 건 다 할 줄 알겠고, 그래서 혹시 여기가 너무 어려우면 앞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79쪽에 잠깐만 짚고 넘어간다면,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즉,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수렴한다는 겁니다. 설마 아까 영상 찍다 중간에 음성이 날라가나? 마이크가 꺼졌을 수도 있잖아요. 아하, 저번에 한번 겪어봤거든. 1시간 반 찍었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돼 있던. 그 살려줘 제발. 그러지만 마. 아니 아까 분명히 껐단 말이야. 내가 껐던 기억이 있는데 껐으니까 아마 그때까지 살아있었을 겁니다. 내가 한번 믿어보자고.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어쩔 수가 없다. 자,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어도 모두 수렴하고, 물론 0으로 나누는 건 안 됩니다. 합성 또한 가능한 경우, 즉 극한의 연속성이 또는 수렴하는 게 존재한다는 게 확인된다면 합성 또한 가능하고 뭐든지 좋아요. 근데 발산하는 것들끼리는 분명히 비교,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고, 0으로 갈 때도 특히 분모 분자가 둘 다 0으로 가는 경우에는 단순히 분모만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자가 같이 0으로 가는 경우 계산 결과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가에 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자, 그 밑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더 큰 함수는 수렴한다면 극한값도 더 클 것이고요. 만약 좌우변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중간에 있는 너도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랑 기본 문제 4-1은 0분의 0꼴에 관한 형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0분의 0꼴은 0으로 가는 애가 문제인 친구가 하나 있을 거야. 걔를 약분하면 더 이상 0으로 가지 않을 테니까 약분 결과 계산을 해서 극한을 계산해 주겠고요. 만약 식이 유리식이 아닌 무리식이라면 유리화를 통해서 정리한다면 보통은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계산해 주면 되겠고, 하진 않을 거야. 4-2번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이건 몇 번 하다 보면 알겠지만 차수를 비교한 다음에 개수의 비가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차수가 비슷한 수준의 차수라면 최고차항들만을 비교해서도 구할 수 있겠고, 이때 3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 2번이랑 3번이 같은 형태잖아. 맞지? 식이 똑같은데도 왜 값이 다르게 나오느냐? 결과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루트 안을 나누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잘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딱 이 상황이야. 2분의 루트 3은 애들이 잘해. 4분의 루트 4분의 3을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2만 제곱해서 넣으셔야 되겠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음수인 게 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는 x의 제곱을 안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x는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라고 하셔서 마이너스 1은 남겨두고 루트 안에 뭐를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x제곱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루트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겠지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갑자기 왜 생겼냐? x 자체가 음수였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건 양수인 마이너스 x를 제곱해서 넣은 거고 마이너스를 남겨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헷갈리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x를 뭘로?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풀면은 t가 무한대로 갈 테니까 덜 헷갈리고, 뭐 헷갈릴 일이 일단 적겠죠. 넘어갔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였습니다. 역시나 유리화를 해서 정리하면 맞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가능할 거고, 오른쪽에 이거는 x가 0으로 가면 무한대 곱하기 루트 1분의 1 빼기 1은 0이니까 이거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통분 덜해서 그래요. 식을 정리를 덜 해가지고 무한대 곱하기 0처럼 보이는 거야. 다시, 어차피 0분의 0꼴도 0분의 상수는 어차피 무한대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이나 같은 모양이야.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도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나 다름없으니 무한대 곱하기 0이나 같은 모양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잘 되면 문제 없는데 임마 약분 지금 안 되는 게 통분을 안 해놨잖아. 통분해서 식 정리하고 막 계산하면 약분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을 마무리 잘 해주면 되겠고, 4-4는 무슨 아이디얼? gx분의 fx가 알파로서 수렴하는데 아이고야 분모 gx가 0으로 가네. 그럼 뭐가? fx는 똑같이 0으로 가야 0분의 0꼴이어야 극한이 존재하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위아래 극한을 계산해서 정리 잘 해줘라.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요까지가 수학2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미적분으로 넘어와서 자, 삼각함수의 극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삼각함수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하는 방법들을 배웠으니까, 삼각함수라는 것의 극한 sin x, 코사인 x는 실수 전체에서 잘 정의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연속인 함수예요. 따라서 연속인 함수니까 극한 구하고 싶으면 함수값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끝! 이런 얘기야. 탄젠트랑 시컨트가 친구인데요. 얘도 기본적으로 연속인 함수예요. 다만 x가 2분의 파이, 즉 코사인 x가 0이 되는 상황에서는 분모가 제로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니 코사인 x가 0이 되는 조건, 즉 너희들이 발산, 무한대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신경을 써라 이거야. x가 2분의 파이에 가거나 2분의 5파이로 가까이 가거나 이러면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고, 코탄젠트나 코시컨트 같은 경우는 이번엔 누가? sin x가 0으로 하는 분모인 sin이 0으로 될 때는 주의를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저런 거의 극한은 잘 안 물어봐 기본적으로. 자, 어쨌든 너희들도 만약에 문제에 극한을 비교하라는 게 나오면 그냥은 안 나와요. 그냥은 대입하면 그만이니까 안 나오고 0분의 0꼴이 일단 기본이 됩니다. 특히 미적분에 넘어왔으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미적분에서의 극한은 기본적으로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교하기가 힘들 뿐더러 여러 가지 함수를 비교할 때 다항함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무한대로 갈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0으로 갈 때 작아지는데 그 작아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의 비를 갖고 있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x가 0으로 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기 문제도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였는데 일단 0분의 0꼴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약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든 식을 변형, 조작해서 약분 가능한 0을 찾은 다음에 약분해 주는 게 일단 우리 아이디어가 되는데, 자, 그거는 어떤 극한들 계산해야 될 때 그런 거고, 우리 이 단원에 들어왔을 때 목표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함수들을 결국에는 미분하는 겁니다. 함수를 미분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도함수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우리 함수를 미분하는 게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런 것들을 알아보자. 따라서 sin x 미분한 걸 알아보자. 그럼 여기 뭐야? sin x, sin x 더하기 h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덧셈 정리 배운 거야. 그래야 나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내가 sin x를 미분한 걸 알고 싶었다고 한다면 sin x 플러스 h 코사인 미안해 sin x 플러스 h에서 sin x를 뺀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고, 따라서 너를 덧셈 정리로 정리해 준다면 사코 코사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극한이 필요해요. 또 그런 일환으로 오늘 지금 배울 거는 이거다. 리미트. 이거 좀 이따 나중에 미분할 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됐죠? 오늘 꼭 알아둬야 될 함수의 극한 x분의 sin x의 극한은 얼마? 1로 정의된다. 이거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됐지?
요게 할 때 필요하다고? 이거 좀 이따 나중에 증명할 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볼게. 왜 x분의 sin x의 극한은 1로 수렴하느냐. 뭐 대충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왜 1일까? 증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점의 길이는 r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심각이 x인 어떤 하나의 부채꼴을 준비합니다. 그럼 이 부채꼴보다는 이 삼각형이 좀 더 작겠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r제곱 sin을 곱한 거니까 sin x. 이거보다는 부채꼴이 클 거예요. 2분의 1 r제곱 x. 이거보다는 여기서 수선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그 크기가 더 크겠죠. r에다가 뭘 곱하면 돼? 탄젠트 x를 곱한 겁니다. 따라서 2분의 1 밑변 r에다가 높이 탄젠트 x의 r배 곱해준 거예요. 어차피 2분의 1 r제곱, 2분의 1 r제곱, 2분의 1 r제곱 필요 없으니까 다 집에 가고. 근데 이걸 양변을 x로 나눠버리면은 얘는 나눠졌는데 얘는 뭐 어떻게 하기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잘 봐. 양변을 sin x로 나눠.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이니까 sin x로 나누는 과정에서 코사인 x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너를 역수를 취해주면 x분의 sin x는 코사인 x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될 겁니다. 자, 그럼 x를 이제 0으로 보내. x는 0으로 보내. 물론 처음에 우리는 이런 적당한 양수의 각을 x로 잡아온 거니까 x는 0보다 살짝 클 거고 0의 우극한을 구하게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보내. 0으로 보내줘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너는 1로 수렴하고 너도 1로 수렴하죠. 그 다음 아까 대소극한의 관계에 의해서 등호가 붙어야 될 거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sin x. 왜 이렇게 글자가 겹쳐 있는 거야? 이거는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야, 간단하게만 증명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증명 과정을 알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필기하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sin x는 1로 수렴하는데 이때 이 x가 같은 모양이기만 하면 언제나 항상 1로 갑니다.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3x분의 sin 3x여도 다 1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설령 안에가 값이 다르더라도 얘는 4x고 얘는 3x면 어떻게 식을 조작해서 똑같은 4x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가 똑같은 수로 나누어져 있어야 네가 1로 수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3분의 4를 곱해주면 3x가 되는 거지. 혹시나 이게 맞추기 좀 힘든 경우, 간단한 숫자 곱하는 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식 썼다가 다시 쓰시고 원래 있던 거 쓰시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나? 자, 그럼 처리해주면 너는 1로 수렴이야. 너는 약분결과 3분의 4로 수렴. 그래서 이걸 좀 더 빠르게 이해하자면 분모와 분자에 있는 식을 그대로 옆으로 옮겨 쓰는 것과도 같은 효과처럼 보입니다. 물론 연습이 좀 되면은 저렇게 하시면 되고 연습이 좀 안 될 때는 어떻게든지 같은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의해 볼게요. 여기서 방금 했는데 코사인은 0으로 가까이 갈 때 1로 가죠. 코사인 0은 1이잖아, 맞지? 그래서 x분의 탄젠트 x의 경우에도 1로 수렴합니다. 탄젠트 x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보시면 x분의 사인 x가 남아있는 거고 코사인 x는 어차피 1로 수렴하니까 너도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사인과 마찬가지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ax분의 탄젠트 bx 같은 경우에는 a분의 b로서 수렴하는 거예요. 얘는 똑같이 b로 맞춰주기 위해서 탄젠트 bx로 맞춰주면 1로 간다니까네? 그래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bx 다시 곱해주고 원래 있던 ax 써준 거예요. 너는 1로 수렴하고 너는 약분결과 a분의 b로 수렴하네. 따라서 이 값은 a분의 b로 수렴하네. 이렇게 잘 기억해두고 요것도 필요하니까 좀 써둘게.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x 나누기 x 1 마이너스 코사인 x요. 이거는 그 85쪽 이런 데다 좀 써두시면 돼. 뒤에 아마 문제 기본 형태 보니까 몇 개 나오긴 하던데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어차피 다 알아둬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x분의 코사인 x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자, 일단 0분의 0꼴인 건 맞아.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0은 1로 가니까 0분의 0꼴이더라. 좋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인의 극한은 알고 있으니까 너를 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코사인 x를 곱했다고 합시다. 그럼 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돼야 될 텐데 이걸 뭐야? 사인 제곱 x로 보는 거죠. 자, 그럼 봐봐라. x분의 사인 x라는 친구는 1로 가고 근데 위에 또 여전히 사인 x 남아있고 1 플러스 코사인 x가 남았으니 너는 1로 수렴하는데 너는 1 더하기 1, 2로 수렴인데 나 0으로 수렴하거든. 그래서 그냥 결과가 0이 됩니다. 그냥 결과가 0이 되면 우리가 좀 굳이 외울 것까지 있느냐 싶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 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x제곱이에요. 같은 식으로 변형했을 때 x제곱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즉 사인 제곱 x가 만들어졌다면 너는 x분의 사인 x가 각자 제곱되어 있으니 전체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1의 제곱이니까 1. 근데 코사인 0도 1이잖아. 따라서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너는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정리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외워두고 써먹자. 알겠지?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니?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외워두고 써먹자. 할 때마다 이 바꾸기 귀찮다잉. 그래서 앞에 개수가 이제 조작당해 있는 경우 a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bx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진짜 문제 풀게요. 구라지롱 지수로고도 설명해야 되지롱. 할 거 많다 알겠지?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ax제곱분의 1 플러스 코사인 bx 그 다음에 이 뭐야? 사인 제곱 bx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봐. a분의 1은 원래 있었던 거고 x분의 사인 bx의 전체의 제곱이고 1 더하기 코사인 bx분의 1이에요. 그래서 너는 a분의 1, 너는 b가 되는데 이게 제곱되어 있다. b제곱이야, b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b도 b가 곱해져 있어도 x가 0으로 가면 그냥 얘는 0으로 가니까 1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2a분의 b제곱이에요. 따라서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세요. 외울 거면 좀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 정리했던 내용을 여기 한 구석탱이에 좀 어디 정리를 좀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따 설명을 듣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좀 보고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외워달라고 주문하는 건 x분의 사인 x의 극한이 1이라는 것과 x분의 탄젠트 x의 극한이 또 1이라는 것,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극한은 2분의 1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너를 a배를 하거나 이렇게 식을 조작했을 때는 a분의 b라는 극한이 된다. 그것은 탄젠트도 마찬가지다.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bx가 되었을 때 2a분의 b제곱이 된다. 이런 것까지 잘 기억을 외워두고 잘 써먹으면 되겠다. 됐지? 선생님 책은 되게 심플하게 삼각함수의 극한 한 줄인데 하여튼 저 다 알아야 돼. 알겠지? 할 때마다 저거 맨날 바꿔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외워야 돼. 제가 줬던 표를 항상 잘 들고 다니면서 그 종이 잘 들고 다니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수로그의 극한. 미리 오늘 설명을 여기 정리부터 하나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하나씩 따다닥 잡아놓고 극한 계산해 볼게요. 처음입니다. 이제 2라는 친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것이니까 아마 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자연상수라 부르고요. 무리수인데 이름이 왜 자연상수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적당한 이유야 있었겠죠?
여러분 이름이 예진인 거랑 태환인 것처럼 적당한 이유는 있었겠죠. 부모님이 지어줬든 할아버지가 지어줬든 얘들도 수학자가 그렇게 지은 거야. 너 자연상수라고 하자. 왜? 그렇게 부르면 뭐 좋은 게 있나 보죠. 그러니까 뭔가 왜 이렇게 돼요를 왜 이렇게 정의했어요를 물으면 선생님 입장에서 딱히 엄청나게 할 말이 엄청나게 있는 게 아닌 게 그렇게 하면 나머지들을 잘 정의할 수도 있고 어디 써먹기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계산할 때 뭐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고 머리 왜 이래 왠지 난리 났네. 자 언제 자르죠? 수요일 날엔 머리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편하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써먹거나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게 붙여놓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뭐 그 왜 그런지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으면 수학과에 지나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지 말란 소리 알겠지? 그렇게까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너 이름 왜 예진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그냥 나 예진이 하면 그렇구나 하는 거지. 너 왜 예진이야? 이렇게 물어본 친구는 아무도 없잖아요. 넌 이름이 뭔데 유진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사회생활이 안 되겠죠. 그러면 닌 이름이 뭔데 태환이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그건. 그러니까 넌 뭔데 이거야? 하면은 그냥 그런 거구나 하면 돼요. 그 다음 이 이라는 걸 일단 잘 정의를 해야 되니까 이 이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영상 녹화도 꾸준히 할 수 있게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사실 이의 정의를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바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왼쪽 페이지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게. 왼쪽 페이지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나와 있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잘 연결되어 있는 연속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돼요. 그럼 언제? 이제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상황에서 지수함수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돼 무한대로 같이 발산하거나 아니면 점근선이기 때문에 0으로서 수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맞지? 로그도 마찬가지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어쨌든 얘도 커집니다. 느려 터졌더라도 커지긴 커져요. x 0에 가까이 오면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야. 값이. 맞지? 자, 근데 알아두면 이런 겁니다.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런 상황에서의 극한을 생각해보자 이건데 AX족 같은 경우에는 커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x가 하나 커질 때마다 값이 2배, 3배, 4배씩 막 팍팍 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진장 빨라요. 그냥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0으로 줄어드는 속도가 그렇다고 무진장 빠르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0으로 가는 건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속도 자체가 빠르진 않구나 정도로만 일단 이해해 줍시다. 0으로 갈 때는. 자, 근데 로그 AX는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아주 느려 터졌어요. 그러니까 로그 10x 정도 돼버리면 상용 로그를 생각해보면 y값 하나 키우려면 x가 10배로 커져야 됩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일을 9배를 더 반복하면 겨우 1이 하나 커진다 이 말이에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 맞지? 공부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뭐 하여튼 그 게임 같은 거에 보면 경험치가 보통 로그 함수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레벨업 하려면 이때까지 했던 것만큼의 사냥을 해야 막 경험 레벨 1 하나 오르고 뭐 이런 상황처럼 값이 점점 커지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무한대로 줄어드는데 왠지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왠지 엄청 빨리 무한대로 줄어들 것 같지만 막상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줄어드는 속도조차도 느려 터졌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만약 어떤 적당한 1차 함수인 x랑 이렇게 곱해주면 그래프가 나중에는 배우게 되는데 어차피 1 넣으면 0인 거 맞잖아? 0을 넣을 순 없어요. 왜냐? 로그 그래프 자체에 0을 어떻게 넣니? 진수 조건 때문에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데. 맞지? 다만 어느 정도냐? 0의 수렴 정도 나옵니다. 알겠죠? 0의 수렴해요. 그러니까 얘는 x를 0으로 보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0 플러스다. 그러면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0으로 수렴할 정도로 커지는 속도도 느려 터졌어요. 작아지는 속도도 느려 터졌고 그냥 그런 것만 좀 알아둡시다. 아유, 이거 되게 맞추기 어렵다. 속도를 느리게 한 다음에 됐다. 자, 그래서 로다 삼지라는 말 일단 기억해 두자.
나중에도 쓰는데 막 삼각함수는 지금 약간 노다로 치고 노네로 치고 로다지는 무슨 소리냐? 무한대로 커지는 속도를 제가 지금 써놓은 거야. 로그 함수가 제일 느리고요. 일반적으로 당함수는 차수가 높아질수록 점점 빨라지며 지수함수는 그 어떤 당함수보다도 빠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한해지면 얘가 만약에 뭐 10억 x에 10억 제곱이 있다고 나와도 우리 2x 제곱이 언젠가는 더 꺾어줍니다. 알겠죠? 맞죠? 10억 제곱 돼 있으면 뭐하냐? 나도 한 10억 제곱 해보면 그만인데 2의 10억 제곱이야. 엄청 빨리 커집니다. 야, 뭐야? 10억 제곱 돼 있으면 몇 자릿수야? 10억짜리 수지. 여기다가 뭐 엄청나게 큰 숫자 막 넣다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무한대로 가면 지수가 더 빠르다니까. 걱정 마. 지수가 언젠간 넘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뭐 그런 거 응원까지. 하여튼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로그함수, 지수함수를 그냥 극한을 비교해라 라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수준이고, 이제 무한대로 가거나 0으로 가는 상황들을 생각해봐라 하면은 뭐 그냥 오케이 하면 돼. 얘들도 결국엔 뭐가 필요하냐면 특수한 경우에 극한이 필요한데,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이를 수학자들이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라는 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심플하게 1 우극한을 무한번 제곱한 게입니다. 1에 아주 가까워지는 수를 무한번 제곱한 겁니다. 이게 수학자들은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니까 1의 우극한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1보다 살짝 클 뿐이지 1이잖아. 그러니까 무한히 제곱하면 그냥 1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실제 0.1 넣고 1.1에 10제곱을 한다든지 1.01에 100제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제곱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비율 관계는 명확해야 됩니다. 어쨌든 값을 그렇게 제곱하니까 이 값이 점점 막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계속 커지는가? 근데 그건 또 아니고 수렴해요. 어떤 특별한 값으로. 그걸 우리가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연상수라고 불렀나 봐요. 그래서 1의 우극한을 무한번 제곱했다. 그것이 2임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무한소수 무리수가 됩니다. 2.718쯤 된다고 적당히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한 2.7쯤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하다. 자,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조작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1이라는 건 1의 우극한인데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에 x분의 1제곱이거든. 얘랑 얘가 비율이 좀 이 정도로 맞아야 돼. 1 더하기 0.0001이었어. 0.0001분의 1이어야 돼. 이 비율이 다르면요, 그 이의 값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작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 선생님 1의 우극한이 무한번 제곱인 건 알겠는데 0이 플러스일 수도 있죠. 0 마이너스. 좌극한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1의 마이너스인데? 근데 마이너스 무한번 제곱할 거잖아. 맞지? 자, 다시 1의 마이너스 좌극한을 무한번 제곱하면 0이에요. 이거 언제 배워? 우리 등비수열 할 때 했지 않나? 0과 1 사이에 공비 R이 있으면 R의 n승은 0으로 수렴하잖아. 1보다 작은 애는 무한번 제곱하면 0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번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제곱은 1 좌극한의 역수죠. 역수는 뭐야? 1 우극한이지. 0.9999999 분의 1은 어쨌든 1보다 살짝 큰 거잖아요. 1의 우극한을 무한번 제곱하는 건 같아지니까 너도 2다 알겠지? 따라서 우극한 좌극한 값이 모두 2로 수렴하니까 너는 2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조작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1 더하기 3x인데 여기는 x분의 2제곱이면 어떡할 거냐? 값이 안 맞죠? 이제 조작을 해야 돼. 자, 분명히 얘기했다. 이 뒤에 들어가는 친구랑 여기 있는 분모랑 값이 같아야 돼요. 3x는 3x분의 1과 같아야 네가 1일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원래대로 x분의 2가 되려면 6이 곱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x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너는 2에 얘는 지수의 값이니까 6제곱으로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지? 이런 거는 좀 확인해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밑이 이제부터 2인 지수함수와 밑이 이제부터 2인 로그함수가 아주 중요해지는데, 사실 지수 로그함수의 극한을 정의하기 위해서 1을 만든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수일 때도 밑이 2인 경우,
로그일 때도 밑이 2인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적분에서는 로그를 쓰면 전부 다 밑이 2인 로그를 쓸 겁니다. 그래서 야, 상용 로그도 밑이 10인 로그를 하도 많이 쓰니까 귀찮아서 생략했잖아. 얘도 생략하고 싶은데 그럼 헷갈릴 거 아니야. 그지? 헷갈리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래서 기호를 따로 만들기로 해요. 따라서 너는 자연상수를 로그로 취했으니까 자연로그라고 부르고, 진짜 이게 왜 자연이지? 자, lnx다. 알겠지? 로그 내추럴의 약자를 따서 ln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따라서 lnx는 밑이 2인 로그를 의미하는 식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극한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책에는 삼각함수의 극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가지고 이의 정의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기본 문제 4-7, 8, 9까지는 뭐 전부 다 삼각함수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연속함수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끝났네. 이 자식이 뭐야? 어?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어디 갔어? 어머, 이 친구 봐. 어머, 이 친구 봐. 왜 안 가르쳐주고 넘어가는 거야? 너 미쳤니? 정석 역시 개똥이야. 왜 없지? 살짝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왜냐, 이의 정의 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적당히 넘어가고 뒤에서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데? 자, 2x제곱에서 1 뺀 거 나누기 x입니다. 네가 1로 수렴하고요. x분의 ln 1 플러스 x가 1로 수렴합니다. 자, 지금 소중한 건 너예요. 뭔 소중이야. 자, 하여튼 정석은 요걸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네. 요거는 조금 아쉽다. 왜냐, 실제 문제에서는 지수로그의 극한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다. 봅시다. 2의 정의 다시 한번 본다.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었어요.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ln 2는 1이잖아요. 그죠? ln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인데, 뭐 리미트랑 x의 극한은 ln은 자리를 바꿔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잘 봐. 밑이 2인 로그였어요. 그럼 네가 1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너는 진수의 성질에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릴 수 있죠.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인데 그걸 x분의 ln 1 플러스 x로 쓸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너의 극한은 1이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됐니? 이거 앞으로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의 극한값은 얼마다? 1이다. 참고로 x가 0으로 가면 0분의 ln 1, 0분의 0꼴이에요. 이게 0분의 0꼴이고 정리한 결과 극한이 1로 수렴해야 된다. 이거고, 역시나 너를 a 배하고 위에 ln 1 플러스 bx가 되어 있으면 같은 모양이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정리합니다. ln이라는 거 괄호 안에 있는 걸 바꾸긴 힘드니까 바깥에 있는 l을 bx로 바꾸는 대신 a분의 b를 곱해야 같은 식이 되죠. 따라서 네가 1로 수렴한다면 너는 a분의 b니까 극한이 a분의 b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lnx의 역함수가 2x다. 이건 이해돼요. 밑이 2인 로그 함수의 역함수니까 밑이 2인 지수함수. 됐죠?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x 빼기 1제곱 나누기 x의 극한을 구해보자. 이건데 치환을 좀 해볼게. 너를 t로 치환합시다. x가 0으로 가면 참고로 2의 0승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럼 잘 봐.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t인데 2의 x제곱은 1 플러스 t고 x는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2의 1 플러스 t니까 밑이 2인 로그를 뭐라 불러? ln 1 플러스 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 대신에 ln 1 플러스 t 분의 t로 바꿨으면 너 뭐야? 극한이 이거 분의 t잖아. t 분의 ln 1 플러스 t가 1로 가잖아요.
1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너도 1로 수렴이야. 제가 이거 는이라고 써놨는데 이 리미트를 씁시다. 좀 정리한다고 귀찮아서 그냥 안 썼는데 씁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도 1이고 x분의 ln 1 플러스 x의 극한도 1이어야 돼. 됐죠? 선생님, 그렇다면 뭐 미치 1이네만 할 거예요? 그건 좀 그렇다 맞지? 미치 1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x 0으로 가. 그럼 x분의 ln이 아니고 로그 a의 1 플러스 x면 어떡하는데? 밑변환 할 줄 압니까? 밑변환 하니까 애들이 눈이 또 굳어버렸는데. 이거 나눠서 쓸 줄 알아? 요걸 우리가 로그의 밑변환이라고 부르거든요.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서 나눠. ln 1 플러스 x 나누기 ln a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말이야.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서 분모로 하나, 분자로 하나 보내준 거고, 이때 앞에 원래 x가 있었겠죠? 따라서 요거 뭘로 수렴해? 1로 수렴해. 그래서 ln a분의 1입니다. 따라서 너의 역함수로 가지고 만들어낸 극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수함수의 극한에서는 얘가 너의 역수였던 거 기억하니? 똑같이 너를 t로 치환해서 정리하면 이 식을 거꾸로 뒤집은 게 나오거든요. 이 식의 극한의 역수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역수의 값인 ln a가 남게 됩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겠다. 쌤이 줬던 표에 다 적혀있다. 잘 기억해두고 써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와, 다리야. 됐죠? 다 외워, 다 외워야 돼. 상수함수의 극한 정리했고요. 이의 정의, 즉 무리수 2라는 것을 1 플러스 x의 x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서 정의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들의 저런 특별한 극한의 모양들을 정의했습니다. 저게 왜 필요하냐? 나중에 미분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제대로 안 다루지만 미분할 때 그 뒤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초월함수의 미분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니까요. 뭐 어쨌든 마저 봅시다. 좀 지우고 예제 문제부터 하나씩 풀이할게. 외우자. 이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응? 너무 힘들어. 어떻게 미적분은 그냥 외우는 거야. 수학은 이해하는 학문 그런 거 아니야. 수학은 외우는 학문이야. 어디서 이해를 해. 여러분 수학을 이해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히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계산이라든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외워야 돼. 에이고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 수학과에 진학하면 수학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수학과 교수님들이 계산 졸라 못하거든요. 계산 같은 건 어떻게든 하면 돼 이런 주의야. 약간 네 같은 게 내가 대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야. 자네들이 해주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느낌이나 조금 계산을 많이 하는 학문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다룰 건지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맞는데 그건 수학과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수학은 시험을 좀 어느 정도 잘 볼 필요가 있고 하니까 충분히 계산을 잘 해서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적분은 여러분 미적분 영어로 뭔지 알아요? calculus라고 합니다. calculus 영어 단어 중에 뜻이 뭐지? 계산하다 이런 뜻이죠. 저 학문 이름이 계산하기야 그냥. 미적분학을 영어로 calculus라고 하는데 calculus가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학문입니다. 애초에 이거 누가 만들었어? 뉴턴 씨가 운동을 하고 나면 거리를 재고 싶은데 어떤 물체의 운동을 거리를 재고 싶은데 물리학자들이 거리를 재려면 어떤 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가 이동 거리거든. 이 넓이 어떻게 계산할까 하다가 적분 만들었고
이 적분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아주 작은 공간에서의 생각, 미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 또 만들었고, 이게 합쳐지니까 미적분학 이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그냥 단원 자체가 계산하기입니다. 외워야 될 것도 엄청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이해를 적당히 했으면 이것을 계산해서 실제로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엄청 많아요. 또 역시나 수학답게 단순히 이걸 솔직히 역사도 그렇잖아. 역사라는 게 14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외우고, 157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외우고, 1950년에 6월 2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외우고, 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물론 외울 필요가 있지. 연도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되지만 그 상황의 흐름을 이해해야 정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 수학도 비슷하긴 해. 이걸 단순히 다 외워서 딸딸딸딸 외워서 받아쓰기해서 쓸 수 있다고 해봤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이걸 답을 정리해야 되는지는 연습해야 돼요. 외우는 건 사실 몇 줄 안 돼.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야 열 몇 개 외우는 거 100개씩도 외우는데 이건 몇 줄 외우는 거야. 외우면 되지. 근데 저걸 실제로 적용을 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또 바뀔 수도 있고 값을 또 정리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수학은 외우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받아쓰기 좀 잘할 수 있다고, 1 테스트 좀 잘 쳤다고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된 건 전혀 없습니다. 체화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체화? 몸이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딱 쓰면 바로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야 된다. 오히려 머리가 엄청 중요하고 머리빨로 문제 푸는 경우는 확통입니다. 내용은 엄청 쉽잖아. 확률과 통계는 중학생 도 배울 수 있을 정도 내용이 쉬워요. 경우의 수랑 확률 말고는 없잖아. 근데 그 모든 상황에 적용해야 될 식이 다 다르잖아.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야? 곱하기 2할까 나누기 2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 같은 경우가 몇 개씩 생기긴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같은 경우가 생길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 얘랑 자리를 바꾸면 진짜 다른 경우일까를 고민해야 되잖아. 경우를 여러 군데로 나눠야 되는데 무슨 경우로 나눠야지 문제가 풀릴까도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확통 어렵게 되면 그냥 머리빨 문제예요. 근데 미적분은 연습을 하다 보면요, 애지간히 어려운 문제도 애지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 거야, 여기는. 그지? 희망을 주는 거 맞죠, 선생님이? 아니, 그냥 외우라고. 외워! 자, 그래서 문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나씩 볼게요. 사인은 2x분의 사인 3x인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가? 내가 알고 있는 건 x분의 사인 x인데, 그래서 분모 분자를 일단 x로 나눠. 아니, 열심히 외웠으면 걔를 써먹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x분의 뭐시기로 만들긴 해. 그 다음에 너는 3x가 필요하니까 3 곱하는 대신에 다시 3 곱해줘요. 그럼 되잖아. 그럼 똑같잖아. 그러니까 너는 2가 있으니까 2를 곱해주는 대신에 다시 2를 써. 목표는 같은 거 0분의 사인 0꼴로 만드는 겁니다. 같아졌으면 1이에요. 같아졌으면 1이에요. 그럼 니들 무시하고 남은 거 2분의 3만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 책은 역수꼴로 정리했는데 그냥 분모 분자를 똑같은 걸로 나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죠? 두 번째, 선생님 이거 도예요. 이거 뭐예요? 뭐긴 뭐야? 60분법이지. 그럼 원래는 뭔데요? 원래는 라디안입니다. 원래는 호도법으로 주어진 각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계산이 되는 건데 지금 밑에는 60분법으로 도로 바꿔놨다, 맞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답에다가 도 쓰면 돼. 그게 아니라 도를 숫자로 바꿔야지, 얘들아. 도를 호도법으로 왜 바꾸지? 1도가 몇 파인지 아는 사람? 자, 헷갈리면 바꿔서 180도가 몇 파이니? 몇 라디안이야, 180도가? 자, 여러분,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죽을래? 자, 파이 라디안이 알겠어? 360도가 2파입니다. 90도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도는요, 뭐긴 뭐야? 180으로 나누면 되지. 180분의 파입니다. 그럼 x도는요, 뭐긴 뭐야? 180분의 파이 x라니까? 이게 라디안이야. 됐지? 그래서 너를 일단 라디안으로 바꿔.
x도는요 180분의 파이 x 라디안이에요. 야, 같은 모양이어야 되니까 일단 너를 뭘로 나누자? 180분의 파이로 나누고 다시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똑같은 식 되겠다, 맞지? 그럼 네가 뭐야? 같은 모양이 되었네? 1이라니까 과감하게 쳐내시고 180분의 파이, 이게 너의 극한값이 되는 거야. 됐지? 뒤에 살펴보지만 절망적이야. 자, 3번 뒤에 살펴봐도 양 안 줄어들어. 자,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x 코사인 x 분의, 자, 뭐다? 사인 x 마이너스 2 사인 2x. 어머, 이건 어떻게 하니? 일단 2 사인 2x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2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4 사인 x 코사인 x로 바꿔주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x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4 코사인 x예요. 여러분 잘 들어. x분의 사인 x는 극한으로 주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0으로 일단 보내. 그래서 x분의 사인 x는 극한값 1로 바뀌었고 코사인 0 1입니다. 코사인 0 1이니까 1 빼기 4로 수렴, 즉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는 거야. 얘들이 0으로 수렴해서 0분의 0꼴이 또 나오면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냥 사인 x, 코사인 x에 0 넣으면 코사인 0은 1이잖아. 그렇게 계속 정리하면 돼. 알겠지? 4번. 쌤, 이거는 뭐 일반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4x 나누기 탄젠트 3x였는데 왜 이렇게 눈이 시리지? 자, 탄젠트 4x 나누기 x, 여기다 탄젠트 3x 일단 나누기 x로서 우리가 원하는 친구 x를 좀 만들어주고, 너는 4x니까 4 곱하고 다시 4, 너는 3x니까 3 곱하고 다시 3. 너를 1로 보시면 3분의 4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익숙해진 뭐다? 3분의 4 바로 쓸 수 있으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4-6번. 아, 이거 확실히 느리구나. 4-6번.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x. 물론 외워서 쓸 거면 한 방에 해도 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뭐야? 1 플러스 코사인 4x를 곱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4x. 그러면 사인 제곱 4x. 여기에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지 말고 쌤이 한 번 더 쓴다. x분의 사인 4x가 전체의 제곱되어 있는 거예요.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4x 분의 1입니다. 나 왜 글자 자꾸 올라가냐? 자, 이거 뭐야? 4로 수렴이지, 4로. 아, 이제 빨리 해도 되겠니? 4x로 또 나누고 다시 4 안 해도 되겠지? 4의 제곱. 4의 제곱 곱하기, 너 뭐야? 코사인 0은 1이라니까 4배 돼 있어 상관없어요. 코사인이 0으로 가까이 가면 그냥 값은 1로 수렴합니다. 됐죠? 1 더하기 1분의 2니까 2분의 1. 8로 수렴하게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선생님, 저는 저 왼쪽에 있는 공식을 딱 외웠거든요. 그러면은 마시 외웠으니까네. 1이네 2 곱하기 1 분의 b는 4였으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외워서 바로 8로 써주셔도 됩니다. 정확한 상황에서 정확히 외운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어우 좋지. 여러분 기본이 뭐라고? 사인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사인 x니까 일단 밑으로 똑같은 걸 꺼내자. 알겠지? 이게 항상 아이디어야.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똑같은 걸 꺼내자. 야, 네 마음대로 사인 x 막 꺼내오면 어떡해? 그럼 다시 곱해서 날리지 뭐. 됐죠? 원래 있던 x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맘대로, 내 맘대로 그냥 sin x분의 sin x라는 1을 곱한 거야. 나눴다가 다시 곱하면 똑같아지잖아. 됐지?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면 sin x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sin 0꼴. 그러니까 너 같은 모양이고 0으로 가기만 하면 1입니다. 알겠죠? 너도 어차피 1이니까 결론은 1이다. 결과적으로 1이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막 메우면 안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 곱하기 1, 1이구나로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와, 이제는 또 x가 3으로 가고 앉았네. sin 파이 x분의 x-3입니다. 야, 저 어디 적혀있는 공식에도 x가 3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0으로 가야지. 3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치환을 해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치환을 하느냐? x-3을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x가 3으로 가면 t는 0으로 갈 거고요. 너도 t로 치환되었고, x 자리는 어떻게 처리하죠? 뭘 어떻게 해? 그냥 괄호 열고 넣어야지. x 대신에 t 플러스 3이죠. 3 플러스 t라고 좀 쓸게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sin 3파이 플러스 파이 t예요. 주기에 의하면 2파이 날라가서 파이가 될 건데, 여러분 파이 플러스 파이 t는 뒤에 있는 파이 t를 하나의 예각으로 봤을 때 3, 4분면의 각입니다. 파이긴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마이너스 sin 파이 t로 변형이 된다. 오케이. 마이너스 sin 파이 t로 변형이 된다.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sin 뭐다? 파이 t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위에는 t였습니다. 그럼 똑같은 식이 되려면 앞에 파이가 필요하고 다시 파이를 나눠줄 필요가 있죠. 네가 1이었고요. 마이너스 생겨나면서 파이분의 1입니다. 되겠니? 자, 이번엔 x가 2파이로 가는데 이런 식을 정리를 또 해야 되네. 분모를 적당히 인수분해 해주니까 x-2파이 x 플러스 2파이 sin x였네요. 따라서 x-2파이를 t로 치환하면 x가 2파이로 갈 때 0으로 갈 수 있겠죠. 따라서 너는 t, x-2파이가 t였으니까 x는 t 플러스 2파이, 즉 t 플러스 4파이, x는 뭐라고? t 플러스 2파이. 주기 아니야? 따라서 그냥 sin t. 됐니? sin x 플러스 2파이, sin 2파이 플러스 x니까 주기에 의해서 그냥 sin 2파이 날라가서 sin t 됐죠? t분의 sin t 뭐야? 1이죠. 따라서 t에 0 넣으면 4파이분의 1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어렵기는 하다, 그죠? 4-7777 4-7번 1번부터 알아보면 x는 무한대. 이건 아까 등비수열에 극한할 때도 비슷한 친구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비교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무한대로 가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노.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 자체는 이렇습니다. 분모 분자를 3의 x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너는 3분의 2의 x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나머지를 다 1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제일 큰 밑을 가진 3의 x제곱으로 나누느냐. 그래야 3분의 2가 1보다 작은 수가 되니까 네가 0으로써 수렴하게 됩니다. 됐죠? 무한대끼리 비교하는 것보다 무한대 큰 애로 나눠가지고 작은 애들은 다 보내버리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1분의 1, 1이다 이거지. 선생님 2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둘 중에 큰 것만 남겨서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는 건데 사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잘 볼게요. 3의 x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3분의 2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이 전체의 x분의 1제곱이 될 것입니다. 맞죠?
이 안에 있는 식을 3x제곱을 묶어낸 거야. 그럼 잘 봐. 3분의 2는 1보다 작죠? 따라서 무한번 제곱하면 0으로 수렴합니다. 맞죠? 따라서 너는 안녕 하고 나면 3의 x제곱 곱하기 1이니까 3x제곱만 남게 되겠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에 x분의 1제곱이니까 너는 뭐다?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되겠어요? 3번을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바로 나오면 되겠니? x분의 2 더하기 3x로 했어도 되나? 여기 뭐야 이거? 원래 이거 분수함수의 극한이잖아. 이거 3으로 수렴한다 맞지? 따라서 L은 3으로 수렴한다. 이게 다예요. 왜 쉬워서 좋아? 네. 어? 그 앞에 있던 것들보다 훨씬 쉬워? 그렇지. 뭐 그럴 수 있다.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이것도 바로 할게. x-3분의 절대값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입니다. 야, 어차피 뭐 절대값이 나발이든 약분은 마음대로 하면 돼.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ln 절대값 x 더하기 3만 혼자 남는 거잖아요. 근데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그냥 ln 6으로 수렴하겠죠. ln 6. 얍. 아,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제 극한. 야는 정석은 좀 신기한 게 이런 거를 외워서 하자가 아니라 이게 정이니까 어떻게든지들을 다 저걸로 바꿔서 하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싹 다 외워버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4-8번을 보면은 선생님 왜 이렇게 말에 가락이 붙나요? 그건 제가 아저씨이기 때문이죠. 원래 말에 가락이 붙으면 아저씨라 했습니다. 유해진을 생각하면 완벽합니다. 맞죠?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아? 아, 예, 양말이 어디 있나 하면서 이렇게 말에 가락이 붙었다? 그럼 아저씨야. 쌤은 아저씨인가? 네, 전 아저씨죠. 아저씨가 됐으니까 뭐 꼰대짓도 좀 하고, 아재 개그도 좀 하고 해야지. 뭐 아저씨니까 하는 거지 뭐. 아니야? 아저씨니까 꼰대도 좀. 그냥 뭐 꼰대는 아무나 하나 뭐. 나쯤 되니까 하는 거지. 자,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이 이렇게 꼰대입니다. 자, x분의 ln x 더하기 1은 1이야. 이거 외워야 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겁니다. x분의 1을 진수 위로 올려. 따라서 ln 1 플러스 x의 진수에 x분의 1제곱을 하는 거죠. 이게 2의 정이었단 말이야.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이것에 x의 0을 보내면 너가 뭐야? 2예요. 2. ln 2니까 1로 수렴했다. 이게 로그를 정의하는 방법이었는데 아예 외워. x분의 ln 1 더하기 x는 1로 수렴한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할 때마다 다 바꾸느니 아예 이 형태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원래 인생은 외울 게 많은 거야. 살아가면서 앞으로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야? LNA 외우라니까. 뭐 맨날 첫날 외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A는 1제곱이잖아. A에 ln2로 써도 돼? ln2가 1이니까. 혹시 이거 로그에서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A에 로그 C의 B는 B의 로그 C의 A다. 뭐야 이거? 위에 있는 지수의 진수와 밑을 바꿔도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바꿀 수 있어요. 2랑 A를. 2의 ln A 제곱이 A입니다. 생각해보면 2의 x제곱도 하나의 어엿한 지수 함수잖아요. 2의 x제곱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쭉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이때 함수값이 a가 되는 그런 x값이 있었을 거야. 그걸 우리가 ln a라 부릅니다. 따라서 ln a를 여기에 딱 집어넣었다. 그럼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왜 치환해서 정리하면 로그의 역수꼴이다 해서 이렇게 증명을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A를 뭘로 보느냐? 2의 ln A제곱으로 봅니다. 2의 ln A제곱에다가 x 빼기 1 나누기 x인데 이게 x 곱하기 ln A 마이너스 1인 경우잖아. 근데 잘 봐라. x 곱하기 ln A 마이너스 1인 경우인데 이 극한이 성립하려면 같은 수준으로 0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같은 모양으로. 니 안 같잖아. 그럼 같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있는 식이 x ln A니까 똑같이 너도 ln A를 곱해주면 같아지겠죠? 내 맘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다시 나눠주고 됐지?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수준으로 같은 모양으로 0으로 가면 얘가 1이야. 그래서 옆에 남은 ln A가 남게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짬뽕한 3번부터 보도록 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x분의 ln 1 플러스 2x였습니다. 일단 우리 뭐 하자? 분모 분자를 0으로 아니 x로 나누자. x분의 탄젠트 x x분의 ln 1 플러스 2x 색깔 분필 어디 있니? 여기 땅! 자 그래서 x분의 탄젠트 x는 1인데 너 2지? 그럼 너 2니까 다시 2. 그럼 뭐야? 이거 1이지? 내가 같은 모양이면 무조건 1이라 했잖아. 1분의 2라서 2에. 큰일 났네. 4-8번 3번은 1 더하기 그냥 x였네요. 네,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때? 이게 x면 그냥 똑같이 x였으니까 1분의 1 해서 1일 거 아니야. 뭐 그건 넘어갈게요. 자, 나는 여기서 한 2x 정도의 변주가 있을 줄 알았지. 문제가 참 재미없다. 뭐 잠깐의 실수가 있었지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가 2x죠? sin x야. 우리가 외운 건 x분의 뭐식이었는데 그래서 뭐야? 역시나 너도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준다. x분의 sin x는 1이에요. 너는 뭐야? 에이, 같은 모양 만들어줘야지 김씨. 자 그래서 같은 모양 되면 1분의 2 따라서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외우면 편하다니까 오히려. 할 때마다 하나하나 바꿔서 지랄들 하느니 그냥 외워. 그게 편해. 그 김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거 외우시면 손해는 없다. 이 인간도 다 외우고 싶진 않아서 필요한 것만 외우고 다니거든요. 구랍니다. 다 외우고 다닙니다. 하다 보니까 다 외워지더라고. 혹시 뭐 좋아하는 거 없니? 게임 같은 거 좋아해? 롤 해? 네, 롤에 캐릭터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한 140개 넘어가지 않나? 130개, 130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쌤이 한참 할 때만 해도 10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롤 캐릭터에 스킬 이름을 외우는 변태는 아무도 없죠. Q 스킬이 뭔지까지 외우잖아요. 하지만 그 캐릭터의 Q, W, RT니? Q, W, 봐봐 이 새끼. 얼마나 많이 QWER까지. 여튼 QWER이 무슨 기술인지는 대충 다 알아요. 맞지? 이게 수준이 좀 더 높아지면 뭐인지 알아? 자주 상대하는 캐릭터는 몇 초쯤엔 저 Q쿨이 돌아온지도 알게 됩니다. 그거 알아야지 내가 유리하게 게임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롤이 140개나 되는데 그걸 다 외우는 애들이 있다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대충 다 압니다. 100개쯤은 자주 하던 애들은. 왜 그러냐고? 맨날 하니까. 미적분도 맨날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쌤은 왜 이렇게 잘하냐고? 맨날 하니까. 저는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학 수업을. 고등학교 다녔을 때 뭐 안 했겠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군대 2년 빼고는 매일같이 수학 공부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인간이잖아. 하면은 100%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적분이야말로 공평한 과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 머리가 나빠도 하다 보면 저 앞에 살고 있던 우리 철수 씨보다도 잘하진 못해도 철수만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왜 친구들 중에 왜 되게 빠른 애들 있잖아. 두세 번 수업했는데도 금방 막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집도 어느 정도 빨리 푸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 수학에. 미적분도 그런 친구들이 좀 더 빠르긴 하겠지만 내가 좀 느릴지언정 2번, 3번 더 연습하고 문제집 한두 번 더 보면 똑같은 수준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적분이야말로 공평한 과목이야.
확통이야말로 이게 뭐야? 머리빨이 없으면 못 푸는 과목이야. 공부 아무리 백날 해봐라. 그날 곱하기 할 줄 모르면 그냥 틀린 거야. 선생님 이거 왜 2배예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니? 다른 경우지 맞지? 그럼 2배 하는 게 맞겠지 하면 그래도 이해 못할걸요. 집에 가서 왜 2배 해야지 그때? 이제 손으로 직접 써보고 경우를 다 나열해보니까 와 이게 진짜 다른 경우네 이러면서 알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게 생각으로 엄청나게 그 머리가 좀 필요한 작업이거든. 오히려 미적분은 물론 어려운 문제는 머리도 중요하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미적분 계산은 연습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저는 슥 보면 얼마다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센반에 고3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고3인 애들 이런 거 시키면 이제 거의 장난이지 걔들은. 이런 거 뭐 암산하듯이 해. 왜냐? 걔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걔들도 너희들처럼 처음 배울 때 힘들었겠지만 연습을 하고 고3쯤 되면은 다 잘하게 됩니다. 야 그럼 뭐 고3쯤 돼갖고 이런 뭐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틀리고 있어야 되겠어? 그렇지 않을 거잖아. 다 잘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쌤을 믿어. 아니 공부를 하는 너를 믿어. 알겠지? 공부하다 보면 다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다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감을 좀 잡으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야. 하면 돼. 자, 미정계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봐야 0분의 0꼴인지 확인 슬쩍 하면 돼. 봐봐. 분모에 x에 0 넣으면 사인 0, 0이잖아.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0제곱은 1이니까 1 더하기 a가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사인 0은 0이니까 위에는 2의 0승 더하기 a도 0으로 수렴해야 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친구 아니야? 4번에 있었던 겁니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사인 x니까 뭐다? 분모 분자 x로 나눠줘라. 1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고 따라서 넌 1이니까 b도 1이다. 이렇게 a, b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틀렸네? 3x구나. 자 3x였어요. 3 곱해주고 다시 3이니까 3분의 1로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됐지? 저처럼 이렇게 흥분하다가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2번은 x가 0으로 갈 때 ax sin x 더하기 b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얼마로? 1로 수렴합니다. 여러분 분자에다가 x에 0을 넣으면 1 빼기 코사인 0 1 빼기 1이니까 0이잖아. 0 그지? 위에 있는 숫자가 0이었어. 분자가 0이니 분모도 0이어야 돼. 0 더하기 b 0 넣으면 0입니다. 다 0이어야 되니까 b는 0. b 같은 건 왜 써놓은 거야? 이렇게 삭제하시고요. 다 지웠네? 아까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맞나? 실수였습니다. 뭐 어때? 여러분 옆에 딱 표가 있잖아. 우리 선행한 애들도 그 표 없으면 이제 죽어요. 문제인데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알겠지? 당장은 힘들겠지만 아마 특강 끝날 때쯤 머릿속에 있으면 대단하면 좋겠는데 쉽진 않겠습니다. 쌤은 다 외우고 있어? 당연하지. 자, 그 표 봐봐. 그거 보면 코사인은 누구야? x랑 나눠지면 극한이 존재. No. x제곱이랑 있어야 극한이 존재.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니까 x제곱 나눠서 만들어줘. 너도 x제곱으로 나눠야 2x가 하나 소거되고 x분의 sin x가 1로 가면서 얘가 1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게 뭐야? a가 남는 거죠. 자, x제곱은 1 코사인 x는 뭐야? 맨날 하다마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 기억해줘야 돼. 너가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2의 2분의 1이 극한인데 그게 뭐야? 극한값 1이었다 이거죠. 따라서 a는 2분의 1. b가 0인 걸 아까 구했다잉. a는 2분의 1, b는 0.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맞죠? 4-10번입니다. 이제는 야 그냥 식 다 가르쳐주고 구하라 하니까 별거 없네. 그래가지고 그림을 네가 그린 다음에 정석은 좀 나빠요.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텐데. 자, A는 2분의 파이, 즉 90도고 AB가 6인 직각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빗변 BC의 내리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A가 여기 90도였고요. AB의 길이가 6이었는데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각 B를 세타라고 할 때 다음에 극한을 구해봐라. CH는 뭐 하는 친구냐? CH는 뭐 하는 친구야? 이게 뭐야? 6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뭐야? 6 코사인 세타입니다. CH를 구하기 위해선 BC가 필요한 건데요. BC는 코사인 세타분의 6이에요. 이해돼요? 우리가 이럴 때 좀 좋은 표현이 6 시컨트 세타인데 저는 시컨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헷갈리니까 코사인 역수 써서 충분하다면 그걸로 바꿔 알겠지. 네, 여기다 코사인 세타 곱하면 6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6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CH,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원하는 CH는 쌤 저는 이런 거 원한 적 없는데요. 이거 다 맞지? 따라서 너를 세타 제곱으로 나눈 극한을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얘를 한번 쓸까 그래도? 코사인 세타분의 6 마이너스 6 코사인 세타 나누기 세타 제곱. 분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너.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분모 분자에 하나씩 곱해주면 6으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이거 됐나? 코사인 제곱인데 6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그럼 너 뭐야? 사인 제곱 아니야? 그래, 나 사인 제곱이야. 그럼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손잡고 집에 갑니다. 코사인 세타 어차피 1로 가요. 따라서 우린 6으로 수렴하고 만다. 그렇게 되는구만. 다리야. AC는 뭐예요? 이게 세타니까 6에다가 탄젠트 곱한 겁니다. 6 탄젠트 세타다. 그러면 선생님 AC에서 AH를 뺀 것은 즉 2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AC에서 AH를 뺀 것은 6 탄젠트 세타에서 6 사인 세타를 뺀 것이로군요. 이거는 문제에서 보니까 세타 세제곱으로 나눠놨어요. 6으로 좀 묶어 써도 되겠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6 사인 6으로 묶었다니까 사인 세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나 세타분의 사인 세타 1로 가니까 0인가? 그건 아니야. 혹시나 그렇게 처리했다 치면 밑에 분모가 뭐야? 세타 제곱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어차피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보라. 코사인분의 사인다. 따라서 분모 분자에 일단 코사인을 하나 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에 게 6 코사인을 곱하면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다시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식을 사인 세타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개랑 1로 가고요. 너는 세타 제곱 2개랑 뭐로 가? 2분의 1로 갑니다. 외워두면 이런 게 편한 거야. 6은 앞에 있었고 세타분의 사인 세타 1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1로 갑니다. 1분의 1 따라서 3으로 수렴합니다. 외워두니까 편하잖아. 외워야 된다. 이거 할 때마다 어떻게 맨날 이걸 다 정리하고 앉았어. 이 책 봐. 이 새끼 이거 다 정리하잖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다 만들어주고 사인 제곱 다 바꾸고. 외워 그냥.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산할 때는 세타는 사인 세타랑 한 차수, 같은 차수여야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등장했다? 그러면 세타 제곱으로 같은 차수 만들어서 극한 계산해 줘야 돼. 항상 외워서 써먹는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함수의 극한 다뤘으니까 뭐 해야 돼? 함수의 연속할 차례죠. 근데 이건 수투 내용이니까 가볍게 훑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함수는 언제 연속이라고 하는가? 자, 일단 함수의 연속을 정의할 때는 점에서의 연속을 정의한다. 그지? 어떤 점에서 함수 값이 정의되고 극한 값이 존재하며 그때 값이 같다면 우린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어떤 함수가 연속인 점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즉 다시 구간을 하나 정의해서 어떤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점이 연속하다면, 맞나? 모든 점에서 연속하다면 우리는 이 함수가 구간에서 연속 내지는 연속 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런 연속 함수에 어떤 성질이 있느냐? 연속 함수끼리는 계산을 뭘 하든 간에 다 연속이 된다. 0 나누기 제외하고. 0 나누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근마만 빼면은 0으로 곱하든 더하든 나누든 다 연속이에요. 0 나누기만 제외하고 연속인 애들끼리 뭔 짓을 해도 연속이고 심지어 합성해도 연속입니다. 그지? 불연속이랑요? 불연속이랑은 하려면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불연속인 점들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 함수가 불연속하다고 해도 어떤 특정 점에서 불연속하다고 하면 그거 빼고는 다 연속이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불연속인 점들만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고 연속인 애들은 연속인 애들끼리 다 연속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히려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역시나 불연속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언제 있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그럼 걔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하나 그래도 설명을 좀 하면 탄젠트 x는 연속함수입니다. 이 선생 탄젠트 x 그래프 끊어졌는데 왜? 예? 이 선생이랑 너무한 거 아니야? 자, 하여튼 이 선생 그 봐봐 끊어졌잖아. 이거 어떻게 연속이야? 그 왜 그러냐면 정의역에 어차피 2분의 파이가 없어요. 정의역에 네가 어차피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는 영역, 정의역 안에서는 전부 다 연속이잖아. 또 분수함수인 x분의 1이 x는 0에서 선생님 불연속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연속함수? 그래도 너를 연속함수라고 불러. 왜냐? 애초에 너의 정의역엔 0이 없어요. 그래서 연속함수라고 불러도 되는 이유는 너 0 빼고는 연속이잖아.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0 빼면 오케이잖아. 그지? 탄젠트도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 5파이 이런 2분의 파이에서 빼주면 오케이잖아. 그러면 연속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 왜 이래? 너무 길어. 왜 이래? 사실 저번 주 수요일에 잘랐어야 되는데 사실 네, 별다른 이유는 없고 누워있다 보니까 못 잘랐고요. 누워가지고 드라마 보다가 못 잘랐고요. 토요일날 저녁에 잘라고 했는데 제가 역대급 영화 아바타를 보러 가게 되면서 못 잘랐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들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 네, 저는 엄청 재밌었습니다. 저는 원래 영화 보면서 너무 깊은 생각 잘 안 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2번, 3번쯤 보면 영화의 맛이 좀 다르잖아. 특히 독서가 쩌는데 한 번 읽은 책도 2번, 3번 더 읽으면 그때 다 달라. 2번째 읽을 때는 뭐가 다르냐? 일단 알고 읽으니까 더 좋고 3번째 읽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 4번째쯤 되면 작가가 무슨 생각하고 썼는지도 좀 이제 내 수준으로 사실 그런 걸 유추하는 게 쉽진 않지. 하지만 저 정도의 수준이어도 한 3, 4번째쯤 읽을 때쯤 되면 작가가 이런 의도로 썼구나. 그래서 이런 플롯이 들어가 있구나. 여기서 왜 이런 씬이 들어가는지 약간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취향이랑 안 맞는 부분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런 거 작가의 의도는 알겠는데 내 취향은 아니네. 이런 게 좀 있어요. 원래 책은 원래 2, 3번씩 읽는 게 재밌어. 특히 추리소설도. 처음 읽을 때가 쩔긴 하는데 왜 범인 모르고 읽어야 되거든. 범인 알고 읽으면 재밌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 새끼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구만 하면서 이런 게 또 재밌다니까.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아바타는 물론 2번 보면 쉽지 않을 영화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뭐 내용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영상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이건 제 취향입니다. 트랜스포머가 아주 잘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다 때려 부시는 맛으로는 최고거든. 여러분 무엇보다도 흥행 수익은 거짓말 안 해. 관람객 수는 거짓말 안 해. 역대급 예술 영화들은 관람객 수가 알겠지만 헤어질 결심은 몇백만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영화는 영화관 안 가서 봐도 넷플릭스로 봐도 감동 느낄 수 있지만 아바타 넷플릭스로 보면 무슨 감동이 느껴지겠냐. 다큐멘터리 보는 건데 그냥. 안 돼. 이런 건 돈 주고 영화관 가서 봐야 돼. 요새 영화관이 워낙에 영화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좀 뭐랄까 옛날처럼 가볍게 데이트하는 코스 정도로 즐기기에도 좀 비싸고 사실 그냥 할 일 없는데 영화나 한 편 보고 올까 하기에는 또 요새 영화도 너무 길고
생각으로 데이트 코스로서 그렇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시간 그냥 다 지나가는 느낌이고 또 비싸요. 무엇보다도. 근데 그 돈 주고 봤는데 만족이 안 된다. 슬플 수 있다. 저는 25,000원 썼지만 전혀 아깝지도 않았고요. 너무 좋았었습니다. 다 때려 부시는 맛도 좋고 생각으로 눈이 막눈이라 가지고 여자친구는 이제 되게 좀 그런데 예민하거든. 그래서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60프레임짜리인데 별 얘기를 다 하네. 이게 영상의 한계상 뭐 전투씬이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프레임 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30프레임. 그게 원래 영화는 24프레임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뭐 잘 나오는 화면이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뚝뚝 끊겨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도 못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도 못 느꼈어요. 왜 뭐가 끊긴다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한 일인데. 좋아요. 뭐 너무 재밌었습니다. 역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신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는 신이야 하면서 이렇게. 대단한데 너무 재밌었는데. 자, 무튼 그냥 보자. 이제 연속 함수는 간단하게 정의했다. 연속인 구간이 존재하면 그런 함수를 연속 함수라고 하고, 그러면 몇몇 점에서 불연속인지 그래도 체크 내줘야 된다. 이런 함수도 연속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건 정의역에서 제꼈기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너희들이 불연속하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정의역에서 제껴놨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1번처럼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자,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전부 다 분수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는 무조건 다 연속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연속함수인 거야. 언제 불연속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억지로 접었거나 끊었거나 아니면 구간을 분할해서 x가 2보다 클 때는 저 함수인데 x가 2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 지롱해서 따로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범위에 그 절대값이라든지 가우스를 씌워가지고 좀 불연속하게 만들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돼요. 4-11번 쌤 이거는 무슨 갑자기 왜 가우스 얘기가 왜 나옵니까? 4-11번에 주어진 표현을 잘 해석하시면요. 야, 엄청 어려운 문제야. fx는 max, 제일 큰 값을 한다. 뒤에 있는 집합 중에서. 집합의 원소는 m인데 m은 뭐냐? sin x 중에서 가장 작은,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맞나?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엄청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 이게 빡 되면 되게 똑똑한 건데 잘 안 돼? 잘 안 돼? 제가 좀 더 쉽게 만들어 볼게. 자, 다시 생각해봐.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졸라 많을 거 아닙니까? 졸라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 편집 어떻게 하지 이거? 자,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무수히 많은 m이 엄청 많을 텐데 그런 m 중에서 뭐야? 제일 큰 거란 뜻이에요. 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최대의 정수, 이게 가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가우스 x. 가우스 sin x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해돼요? 가우스라는 기호 들어본 적 있잖아. x보다 작거나 같은, 다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맞지?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sin x를 넘지 않는,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이렇게 sin x에 가우스를 붙인 가우스 sin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맥스 집합이라는 거는 아래와 같이 집합의 원소 중 가장 큰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뒤에 있는 집합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m 이하다, sin x 이하다. sin x의 값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정수들의 모임. 그러니까 sin x 값이 예를 들어서 0.2였다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쓴다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만 골라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sin x에 가우스를 붙인 게 되는 거고, 그 그래프는 밑에처럼 되는데 간단하게만 그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0부터 2파이까지 요 그린 다음에 0과 2파이 사이에서 둘 다 빠져있네요. 여기 빠져있습니다. 자, 1이 되는 순간은 1이 될 수 있지만 1 되기 전까지는 싸그리 다 0으로 떨어지겠죠. 0점 얼마는 다 0이 되는 거고 0이 되는 순간은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0보다 작은 마이너스 0점 얼마는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로 떨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쭉 넘어가서 2까지.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부분이 가우스 sin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긴 비어있다. 실제 제가 범위 찍다 보니까 여기도 하나 찍어버렸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언제 불연속이야? 너 불연속, 너 불연속. 얘는 아니다. 얘는 연속이에요. 이거 두 개다, 두 개. 맞지? 불연속인 x의 값은 두 개. 불연속은 x의 값이 두 개. 됐지요? 구하열하네? 2분의 파이와 파이에서 불연속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두 문제만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도록 할까요? 이렇게 좋아해. 당연한 권리야. 누려. 자, 하여튼 수업 마치면 집에 가야지.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야 나도 쉰다고. 빨리 가. 자, 빨리 보고 빨리 쉬자. 모두가 행복해지러 가는 길, 이별하러 가는 길. 자, 12번. 양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심플합니다. 극한값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 극한값과 3이 같으면 돼. 그냥 앞에서는 식으로 그냥 줬던 문제. 야, 이 식에서 다음 미정계수 결정해봐라 라는 문제를 이제는 연속의 표현을 빌려서 내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게 좀 적응이 되면 A가 3인 걸 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 A로 나눴다가 다시 A 곱해서 너랑 같네? 너 1. 그러니까 A가 남았죠? A가 3이면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fx가 이거니까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 얼마야? 2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sin x. 이 왜 이렇게 창의력이 부족하냐? 아까부터 했던 거 또 하네. 이 자식이 말이야. 그지? 정석에게는 약간 창의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릴 때 수학 공부 안 했구나, 너. 이게 1로 수렴, 이것도 1로 수렴. 따라서 너 1이니까 a가 1이면은 연속 함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이것이 뭐냐면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수학2에서 배웠던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정리한 거예요.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이런 거예요. A와 B가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사실 물론 사이값 정리 연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미분간을 할 필요는 없죠. 이때 FA와 FB가 같지 않다면 FA와 FB 사이에 K에 대하여 FC는 K인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선생님이 작년 초에 62kg였고 작년 말에 72kg였다면 살이 10kg가 쪘다는 소린데 그 사이에 살이 쪘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값인 67kg가 되었던 적이 언젠가 한 번은 있었을 거라고요. 꾸준히 살이 이렇게 쪘다면 이 사이에서 한번 67kg 쉬었겠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쪘다 뺐다 이랬었으면 67kg였던 적이 여러 번 있으셨군요.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랬던 경우라도 한 번은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FA와 FB의 곱이 음수라면 fx는 0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왜냐?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였다는 소리거든? 그 음수와 양수 사이에는 분명히 0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0을 언젠가는 지났다는 소리니까 교점이 있었다, 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변형이고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이겁니다. 그래서 4-13번은 뭘 보여줘야 돼? F1과 F3의 곱이 음수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지. 너를 fx라는 함수를 4차 함수로 잡았다면 F1과 F3이 부호가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1은요 마이너스 6이라서 음수인데요, F3은요 어머나 세상에 81 더하기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1은 양수잖아요. 따라서
F1은 음수이고 F3은 양수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뭐가 성립한다?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죠? 2번을 보여주려면 fx라는 함수를 따로 두지 마시고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x sin x와 코사인 x로 보시는 거고요. f0은 얼마냐? 마이너스 코사인 0으로서 마이너스 1이더라 이거고, 여기서 f1은 라디안 값이에요. 1이니까 1 대입하면 1 사인 1인데 그 사인 1은 코사인 1보다 큰가요? 네, 1이 4분의 파이보다 큽니다. 왜냐? 4분의 파이는 3.14를 4로 나눈 거니까 0.7 몇쯤 되겠지. 1이 더 크잖아. 4분의 파이보다 크면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거든요. 따라서 네가 양수이므로 사이값 정리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3단원과 4단원을 싸그리 다 풀면 너무 힘들 테니까 강의 복습을 좀 하시고요. 오늘 배웠던 저 내용들 좀 잘 기억해 두고 앞에 3단원은 좀 마무리를 적당히 하세요. 오히려 3단원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4단원을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4단원은 연습 문제 꼭 풀어오세요. 여기 극한들을 연습을 해야 그 뒤에 미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4단원은 반드시 풀고 3단원은 합성이라든지 이런 건 안 풀어도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4단원을 일단 확실하게 좀 풀어오시도록, 알겠지? 나중에 봅시다.